자, 오늘은 오페라의 정식 이야기는 아니고, 오페라가 대단히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렇게 소개가 안 된 얘기인데, 지금 사실 해외,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 오페라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소식 하나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듭니다. 누군지 딱 보면 알겠죠. 제가 심지어는 마리아 칼라스의 견주기도 하고, 혹은 마리아 칼라스에 대등한, 마리아 칼라스를 능가한다고 그렇게 표현까지 했었고, 특히 그 벨칸토 오페라, 벨칸토 소프라노에서 누구도 이렇게 이룩하지 못하는 그런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안나 네트레코 이야기입니다. 이 안나 네트레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내느냐? 사실 그건 한 2,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연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오페라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터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국내에 몇 안 되는 팬들이지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계에 불어닥친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을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화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만들어 봅니다. 우리 이제 그녀를 공연장에서, 무대에서 다시는 이제 볼 수 없게 되는지, 이렇게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안나 네트레코 딜레마입니다. 자,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사람 때문입니다. 원래죠. 2월 24일 이 푸틴이라는 이 정치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 불씨가 쌓여졌던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푸틴이 22년 2월 24일 날 드디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이런 그 전쟁의 소식, 정치인의 혹은 지도자의 이제 하나의 이슈가 그런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한 예술가한테 이제 이렇게 엄청난 불똥으로 이렇게 튀겨져 버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에세이 같은 기고문 형태인데, 이게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그 뉴욕타임스에서 6월 23일 이제 최종적으로 올렸던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아침에 본 거죠. 국내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고, 연합통신에서 잠시 이렇게 다뤘던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뉴욕타임스를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심층적으로 이제 이 기사를 한번 다뤄봅니다. 자, 안나 네트레코입니다. 그 기사의 이제 타이틀은 The Netreco Question.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나 이런 뜻은 아니죠. 지금 도대체 이 네트레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기사입니다. 부제는 이제 이 러시아의 아주 엄청난 이제 이 소프라노인 안나 네트레코가 지금 그의 경력에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그의 이제 이 오페라 인생에서. 왜냐하면 그 푸틴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제 이 오페라 기획사들, 오페라 극장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서는 그녀가 지금 사실 그 2월 달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이제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 같은 데 이제 거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근 2년 동안 계약을 전부 파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죠. 안나 네트레코가. 한 2,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녀가 다시 오페라 무대로 컴백하는 거를 지금 이제 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지금 나눠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럽의 일부에서는 반성할 만큼 반성했으니까 충분하니까 이제 복귀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녀가 푸틴과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 스토리를 봤을 때 그녀는 결코 오페라 무대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강력한 지금 의견도 지금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 뉴욕 타임스의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지금 사실관계만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판단과
또 생각의 몫은 뭐 이 구독자분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제 풀어나가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실관계만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 이제 원래 이제 2달 전 이제 4월 달입니다. 이게 이제 그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지 한 2달 정도 된 상태에서 안난 네트워크의 모든 이제 그 공연과 이 출연은 이제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안난 네트워크는 근 2개월 이상을 이제 지금 무대를 전혀 밟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4월 말 2달이 된 모나코의 그 몬테카를로 극장입니다. 이 카지노와 이제 오페라 극장이 같이 있는 이런 극장이 아주 아름다운 몬테카를로라고 있죠. 프랑스의 저 남부 쪽에 모나코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카지노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메이저 극장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안나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남편인지 유시프 에바초프와 푸치니의 마농네스코 공연을 2개월 만에 이렇게 섭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정상적인 공연이 아니죠. 이미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퇴출되고 많은 유럽의 메이저 극장으로부터 이제 이 출연 금지가 된 그런 상황에서 2개월 동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여기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출연이 정상 출연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라는 이제 베르디의 오페라 한 편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이 마리아 아그레스타라는 이탈리아 소프라노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라노가 마리아 아그레스타가 이 마농 레스코의 레스코 역을 맡기로 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갑자기 병이 났으니까 이제 대타가 필요했던 거죠. 안나 네트워크가 뭐 평상시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이 메이저 극장이 아닌 극장에 그것도 갑자기 이런 대타로 오페라에 출연을 한다는 건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이제 아마 이 데그리의 역이 이제 남편인 유시프 에바초프였었고 푸치니 마농네스코 역은 뭐 사실 안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연을 했던 그런 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메이저 극장에서 모든 계약이 취소되고 출연이 금지당한 상태에서 오페라에 이제 출연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4월 말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제 지금 절박했느냐를 뭐 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녀가 이제 이 몬테카를로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공연했던 마농네스코가 이제 이 모나코의 방송에서 이제 뉴스처럼 이렇게 다뤄진 짧은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일단. Anna Netrebko, star mondiale de l'opéra, chante Manon Lescaut à l'opéra de Monte-Carlo. Des-Grieux, son amant dans la pièce, est interprété par Yousif Evazov, son mari dans la vie. Un duo exceptionnel réuni à la dernière minute par Jean-Louis Grinda pour cette nouvelle production de l'opéra du génial Puccini avec l'Orchestre Philharmonique de Monte-Carlo sous la direction de Pinchas Sternberg. Je l'aime beaucoup de travailler avec les chanteurs et avoir les périodes de travail. En ce cas-là, ce n'était pas possible. Comme vous savez, c'était une chose d'émergence, vraiment. Non? Sinon, ça n'arrive pas, on ne fait pas les Manon Lescaut. Hein? Non, vraiment, parce qu'on avait déjà 2 chanteuses malades, tombées malades, la première. La deuxième qui doit venir ici, ce structure-là, est tombée malade. La troisième, alors c'était vraiment une catastrophe. Non, on essaie de faire le mieux possible, on peut dire ça. Mais quand même, Madame Netrebko, comme vous savez très bien, elle n'a pas besoin de mon publicité. elle connaît tout le monde. Cette Manon Lescaut de Puccini avec l'éblouissante Anna Netrebko est à voir absolument à l'Opéra de Monte-Carlo jusqu'au 30 avril.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안나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에 목마름해서 지금 어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페라의 대스타가 조그만
마이너 극장에서 지금 대타로 출연한 그런 상황에서 뭐 안나 네트워크도 전쟁은 반대를 했지만 이 푸틴 대통령은 전혀 비난을 안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안나 네트워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러시아 태생이고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공연을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죠. 러시아 여권으로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여권도 같이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인데 뭐 아직도 여전히 그는 이제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전쟁은 반대하지만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현재 러시아를 상대로 전 서방 특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가 뭐 거의 오페라 시장의 99%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 오페라 전체 시장이 푸틴의 이제 이 전쟁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나 네트워크가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서방의 거의 모든 공연은 취소가 되고 뭐 계약이 파기가 되죠. 밀라노 라스칼라 공연도 취소됐고 거기다가 사실 안나 네트워크의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페라 시장이죠. 잊혀져가는 이제 벨칸토를 엄청나게 또 많이 되살린 그런 극장이 또 뉴욕 메트로폴리탄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제 이 벨칸토 오페라를 자신있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안나 네트워크 때문이죠. 안나 네트워크와 뉴욕 메트로폴리탄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안나 네트워크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공연을 소개한 것만 해도 거의 제가 뭐 언뜻 봐도 지금 10편 이상 됩니다. 특히 벨칸토 작품들 아무나 이렇게 부를 수 없고 거의 다른 소프라노가 부르면 상당 부분이 생략된 상태로 연주가 되는 그런 벨칸토 스코어를 그 안나 네트워크가 등장을 함으로 해서 거의 모든 아리아를 소화하는 뭐 그런 파격을 보였죠. 특히 이제 이 도니체티의 여왕 3부작이라든가 노르마부터 시작해서 청교도, 벨리니의 작품들 그런 이제 많은 작품들을 안나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또 많은 청중들, 전 세계 오페라 팬들을 일광시켰었는데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는 2시즌,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계약을 전부 취소해버렸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이제 안나 네트워크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뭐 탑 1인자인 제너럴 매니저, 뭐 우리로 보면 이제 극장장에 해당되는 피터 갈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특히 이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이 피터 갈브는 유난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단호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안나 네트워크는 한국의 이제 테너인 이용훈 씨하고 이제 이 트란도트 공연도 계획돼 있었는데 이 트란도트 공연도 이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안나 네트워크와 계약이 파괴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소프라노였던 류드밀라 모나스티르스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소프라노가 지금 이용훈 씨하고 지금 이 역할을 지금 했었죠. 1975년생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소프라노인데 뭐 이 지금 대역도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소프라노를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기용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무대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커튼콜하는 장면인데 트란도트가 역할을 끝내고 마지막 커튼콜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온몸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지금 휘감고 나와서 관객들을 열광시키고 관객들의 이제 동조를 받는 예술 무대에서 지금 그렇게 어필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성악가의 지금 운명이 지금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던 겁니다. 오페라의 큰 별이었던 안나 네트워크는 이 2달 동안 거의 공연을 못 하다가 이 몬테카를로에 있는 조그마한 오페라 극장에서 대역으로 지금 이제 마농네스코 역을 소화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이 소프라노는 안나 네트워크 대역으로 지금 이제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알린 거죠. 그 뉴욕 메트 공연 후에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튼콜 상황인데 뉴욕 관객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지금 한번 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십시오. 류드밀라 모나스티르스카 트란도트 공연입니다. 보세요.
뭉클함이 느껴지죠.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 결국 이런 오페라 무대에 이렇게 큰 파장으로 이렇게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녀는 정말 피해자냐, 진짜? 뭐 난 정말 정치적이지 않았는데 왜 이 뉴욕 메트나 이 서구에서는 지금 나를 지금 하다못해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적인 활동마저도 지금 못하게 하느냐? 정말 이렇게 엄청난 피해자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발레르 게르기예프입니다. 러시아의 지금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전쟁 옹호자고 푸틴의 추앙자고 푸틴의 친구기도 하죠. 1953년생이고 러시아의 지휘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이 러시아의 마린스키 극장의 극장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 오페라계의 큰 거물이기도 하고 푸틴의 오랜 친구기도 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행적을 보입니다. 조지아 사태 때도 그렇고 크림랜드 사태 때도 그렇고 팔마이라 사태 때도 이 푸틴이 한 모든 그 외교적인 정치적인 부분에 이 푸틴을 옹호하고 또 심지어는 그 현지에서 음악회를 열고 그 과거 히틀러가 침략 전쟁을 벌일 때 히틀러를 이렇게 동조한 그런 음악가처럼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지금 보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는 이제 안나 네트레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안나 네트레코가 사실 세계 무대 오페라 성악가가 되기 전에 안나 네트레코가 이제 그 마린스키 극장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사실 마린스키 극장은 굉장히 대단한 극장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떠오르는 별 아이다 가리플리나도 이제 마린스키 극장 출신이죠. 아무튼 이 그 러시아 성악가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모든 직에서 박탈당하고 서방과의 모든 관계가 지금 끊어지죠.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그럼 안나 네트레코가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제가 좀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안나 네트레코는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쁠 때죠. 안나 네트레코가 이제 출산을 하기 전 상황입니다. 그때 2005년, 2006년, 2007년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뭐 오페라계 명성이 자자할 때 그때 이제 지금 2008년도에 푸틴으로부터 러시아 인민예술가라는 이건 뭐 예술가가 갖는 러시아에서는 예술가가 갖는 뭐 최고의 그러니까 칭호입니다. 이걸 이제 푸틴한테 직접 이렇게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마린극장에서 이 칭호를 수여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이거야 뭐 예술을 잘했으니까 자기 나라 국민 잘한 예술가한테 이 표창한 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녀의 행적을 조금 더 본다면은 2012년에 이제 푸틴의 대통령 선거 때 이 보면 선거인 지지자 목록에 이 안나 네트레코 이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나 네트레코가 평상시에 푸틴에 대해 갖고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매우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남자다. 그리고 그의 뭐 강함 또 남성적인 에너지를 칭송하고 뭐 그런 일도 많았었고 뭐 실제 그때는 뭐 푸틴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아가 아닐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푸틴이 이제 재선할 때 이런 정치적인 또 이 소신을 밝힙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뭐 엄청난 추종자죠. 이 정도 같으면 뭐 거의 푸틴의 뭐 정치적인 어떤 엄청난 후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셀럽이 이런 예술가가 대단한 예술가의 이런 한마디는 뭐 사실 러시아 국민들을 상당 부분을 움직이는데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푸틴으로서도 이 안나 네트레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죠. 그리고 푸틴이 이제 수시로 이제 내놓는 정치적인 어떤 성명서나 이런 내용 글귀를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링크를 하면서 이게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엄지척이 아니고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이게 이 이두박근 이런 게 있나 봐요. 아주 극찬하는 뭐 그런 이제 이 이모티콘을 이렇게 수시로 쓰고 링크를 해가지고 푸틴의 성명서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 그 팔로워들한테 뭐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정치적인 행동으로 봐지죠. 그 이제 동기가 얼마나 이제 순수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이런 셀럽이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렇게 쉽게 노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하게 위험한 일이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도네츠크가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붙자고 하는 이 분리주의자들과 오페라 극장에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또
당시 100만 루블이면 이제 US 달러로 거의 한 2만 불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직접 기부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친러를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반한 그런 정치적인 기록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푸틴도 그녀에 대해 가지고 뭐 엄청난 애정을 지금 표했습니다. 소치 올림픽 때 이제 개막에 안나 네트워크가 클래식 음악가로 이제 초청받아서 노래도 직접 부르고, 심지어는 이런 일개 예술가의 50번째 생일 때 직접 메시지를 보냅니다. 축전을 이렇게 보냅니다. 참 이 대단한 애정이죠. 이 정도 같으면. 두 사람의 어떤 관계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일국의 대통령과 그 국민 한 사람,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매력적이고 또 굉장히 친근한 그런 사람이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게 클리어 컷 시빅 스탠스라는 게 결국 러시아 국민으로서의 어떤 스탠스가 굉장히 명확하다.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지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엄청나게 지원하니까 정치적인 동반자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녀에 대한 칭송은 그녀가 이제 예술가로서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공고히 해주니까 뭐 이 푸틴으로서는 뭐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과거의 그녀의 행적이나 이런 소신들 때문에 결국 서방에서 이제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이제 그녀의 이제 오페라 활동에 제가 보기에 거의 한 70% 이상이, 물론 이제 유럽의 메이저 극장에서의 활동도 엄청났지만 사실 안나 네트워크의 뉴욕 메트로폴리탄과의 어떤 관계는 사실 상호 엄청난 그런 공생 관계였었거든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을 떼고 안나 네트워크를 얘기할 수 없고, 최근 거의 한 10년간 이 안나 네트워크 없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은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욕 메트의 최고 책임자인 피터 갈브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다정한 두 사람이었었고 동반자였었죠. 뭐 동업자죠, 동업자. 결국 오페라 시장에서 안나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이제 티켓팅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안나 네트워크가 출연하는 모든 오페라는 뭐 표를 쉽게 구할 수도 없었죠. 그런 엄청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이런 배우를 피터 갈브가 싫어할 리가 없죠. 피터 갈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중 그녀를 참가시키는 건 굉장히 부도덕하다. 그녀는 푸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2년간의 계약을 전부 취소해버리고, 그 대신에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이 캐리린 윌슨이라는 캐나다의 이제 이 지휘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갖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에서 이제 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런 이제 성향을 보입니다. 그게 뭐 미국의 또 방침이기도 했죠. 지금 현재 분위기상. 그런데다가 이 푸틴을 지지했던 또 다른 예술가 이제 히브라 게르치마바라는 러시아 성악가를 퇴출시켜버리죠. 메트에서. 그 안나 네트워크와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브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피터가 이제 뉴욕 타임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걸 직접 안나 네트워크한테 얘기는 안 할 건데, 내 생각으로 안나 네트워크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은 푸틴이 이제 실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쟁도 물론 끝나야 되고 푸틴이 이제 권력을 이제 내려놔야 되고, 그동안 안나 네트워크가 진심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푸틴을 추앙했던 만큼 그 언행에 대한 진심 어린 참여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 공연들,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녀가 다시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설라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안나 네트워크는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에서는 이제 영원히 보기가 힘든 상황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전쟁 이후에 그 뭐 짧은 기간입니다. 전쟁이 6월 24일이니까 지금 불과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가브리엘 하이네라는 이제 미국 지휘자는 마린스키 극장의 지휘자를 사임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만두죠. 발렌틴 실베스트로프라는 이 우크라이나 작곡가는 베를린으로 피난 가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그 음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뭐 결국 키예프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이제 러시아에 점령이 당했으니까 자기 고향은 이 탈출을 한 거죠. 그 올가 스미르노바라는 이제 러시아의 수석 발레리나입니다. 아주 대단한 발레리나인데 전쟁 이후에 전쟁을 반대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발레단으로 이적을 하죠. 아마 러시아 국적 여성분으로서 이렇게 이제 국가에 등을 돌린 거는 이제 그렇게 흔치 않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발레르 게르기예프라는 이 러시아 지휘자는 뭐 푸틴의 친구기도 하고 푸틴의 추종자기도 하고 푸틴의 정치적인 어떤 많은 이제 그 지원을 했어요. 음악가로서. 미넨 필하모닉 지휘자로 있었는데 뭐 이거 바로 그냥 해임당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식 음악계가 이 전쟁으로 인한 변화가 이렇게 컸습니다. 자, 이제 세계 오페라 경계는 이제 혼란이 빠졌습니다. 참 그녀를 지금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녀가 다시 오페라 활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달에 이제 파리 리사이틀 할 때 이 파리 리사이틀 극장 바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행동가 한 50여 명이 지금 이제 피를 밟고 이렇게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안나 네트르코가 피를 밟고 이런 전쟁터와 비참함 속에서 춤을 추고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 뭐 이런 이제 그 안나 네트르코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파리 공연장 밖에서 이렇게 목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극장장이 지금 이제 허락한다고 공연을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안나 네트르코가 지금 공연을 하는 데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다니죠. 반대하고 하는 시위자들이.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그 관객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면서 그 공연 도중에 이제 뛰쳐나가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일부 유럽에서는 이제 그녀를 이제 지금 다시 무대로 복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제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이 안나 네트르코가 이제 푸틴과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 내가 푸틴과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합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 그 마린스크 극장에 있는 축제나 이런 데 이제 참가하기로 했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방에서의 자신의 이제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마 이런 이제 조국에 약간 등을 지는 듯한 이런 행동을 최근에 또 보이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도 이제 비난을 하죠. 5월 말에는 이제 파리와 밀라노에서 콘서트가 이제 매진이 되는 상황도 지금 벌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리 공연장 밖에서는 이런 반대 퍼포먼스가 같이 벌어지고 있고요. 많은 이제 반대자들은 그녀의 복귀를 이제 지금 막고 있고요. 안나 네트르코는 뉴욕 메트를 상대로 해갖고 35만 불짜리 이제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극장에서 아웃시켰느냐,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슬픈 상황이 계속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그 안나 네트르코의 정치적인 발언은 이제 싹 사라졌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이 베를린 그 국립오페라단의 이제 이 마티아스 슐츠 감독은 최근에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이 안나 네트르코는 아직까지 러시아 시민이고 또 그의 가족들이 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을 비난하는 과연 그런 성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푸틴이 뭐 그냥 일반 서방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 일단 공산주의 국가의 뭐 독재자인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안나 네트르코가 더 이상 수위를 높여서 푸틴을 비난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제는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충분히 반성하니까 이제는 그녀를 이제 용서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지금 하나 봐요. 실제로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예술가가 가족이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 김정은이를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서방 국가에서 자기네 뭐 국가 지도자를 좀 비난한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좀 상황이 다르니까 뭐 일견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기도 해요. 자, 이제는 이제 이 불쌍한 여성은 이제 지금 양진영 모두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전쟁광인 푸틴을 추앙한다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이제 최근에 그녀의 이제 사소한 행동 몇 가지 때문에 러시아인들도 이제는 조국 러시아를 반역하는 이제 기회주의자라는 이런 비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손으로 양쪽 사이드에 권총 표시를 하면서 지금 자신이 이제 이렇게 공경에 처했다는 그런 표현 같아요. 안 됐죠. 좀 슬픈 얘기입니다. 이 예술가로서의 안나 네트르코는 벨칸토는 앞으로 계속돼야 되고 오페라도 계속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훌륭한 어떤 성악가 하나를 우리가 무대에서 잃는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욕 타임스의 이 거의 한 14페이지에 되는 이제 이 기사들을
이렇게 축 정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모아봤는데 뭐 결국 뭐 저도 뭐 그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서방과 거의 뭐 뜻을 같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쨌든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모로 지금 일반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물가도 그렇고 뭐 휘발유 값부터 시작해서 뭐 이 곡물값 뭐 그 주범이 또 이 푸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서방의 이런 이제 대응도 뭐 일견 이해는 가지만 사실 왜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과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키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역시 듭니다. 전 세계 사람들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너는 그렇게 침묵을 계속 지켜서는 안 된다. 세계를 위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느냐.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술가한테 이 너무 무리한 요구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연장 밖에서 네트워커가 이제 이 공연을 하면 공연장 밖에서 이제 이런 행동과 전단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네트워커는 동업자다. 이 누구 얘기했습니까? 푸틴하고 동업자라는 거죠.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가 지금 그러니까 공연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너는 지금 푸틴의 어떻게 보면 추종자, 푸틴을 추앙하는 푸틴의 어떤 그 따르는 네트워커를 지원하는 뿐만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의 공포하고 그들의 모든 어떤 이 끔찍함을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 네트워크의 공연을 보는 거는 너가 푸틴을 돕는 거고 러시아의 그 모든 끔찍함을 지금 널 지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공연장 밖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안나 네트워크가 설사 극장에서 공연이 허용된다 그래도 앞으로 이 상황은 계속 지금 겪어야 되는 거죠.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 중 일부는 소리를 지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과연 이 안나 네트워크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 푸틴은 왜 이딴 짓을 해서 예술가 하나를 이렇게 이런 지경에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안나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 무덤은 아니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술가가 정치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언뜻 봐도 푸틴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걸출한 스타인 안나 네트워크를 뭐 이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거기에 순진한 우리의 안나 네트워크가 또 어떻게 보면 말려들었다는 느낌도 좀 들고 결국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겠죠. 본인뿐만 아니고 정치인도 제가 보기 더 이상 예술을 정치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오늘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각자 생각은 뭐 다르겠지만 지금 불행한 것은 당분간 정상적인 무대는 보기 힘들다. 안나 네트워크가 유럽이든 미국 무대에서는 거의 영원히 퇴출된 것 같고 유럽 무대에서도 설사 일부 무대에서 그녀의 공연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많은 반대자들이 공연장 밖에서 시위도 할 거고 전단을 나눠줄 거고 뭐 퍼포먼스도 할 거고 그의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오페라계에서 굉장히 큰 별 하나를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